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9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었는데 날씨가 많이 좋지 않아서 그냥 펌펌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쉬는 날을 삼아서 이렇게 리딩북도 하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많은 일을 한 것 같네요. 집안일도 많이 했고요. 그럼 오늘 윤땅의 리딩북 9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박하게 생활할 것.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이런 욕심은 현대 사회의 발전에 일조를 한 면도 분명히 있다. 소비자가 새로운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업이 만든 신제품은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신 휴대폰, 최신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숨은 원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나친 구매 욕구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소박함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은 드물다. 어떤 재벌가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녀는 늘 최고급 옷을 사입고 최고의 보석들로 몸을 치장했다. 그녀의 사치는 재벌가의 다른 부인들에게 소문이 자자했다. 박 여사는 요즘도 고가품에 목숨 걸고 산다면서? 네, 그렇더라고요. 이태리 명품 중에서도 최고급 명품만 두르고 다니죠. 그런데 아세요? 뭘? 그 집 회장님이 신살이나 어린 계집애랑 바람이 났다는 거요. 그랬어? 사실 그랬다. 박 여사가 최고급 명품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의 못 말리는 바람기 때문이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치스럽게 살면서 지금 행복한가? 만일 그녀가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그 어떤 짓을 하든 언제나 소박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녀의 헛헛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녀에게 정작 필요한 건 남편의 사랑?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회복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긍심 회복의 첫 발판이 바로 소박한 생활이다. 사람이 소박하게 산다는 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에 분노하는 것도 어쩌면 무의미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만일 남편의 의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다면 당장 이혼을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중인 것이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최고급 이태리제 모피를 몸을 감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아해지는 건 아니다. 사람은 소박할 때 가장 우아하다. 자칫 과도한 사치는 경박해 보인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대 곁에 번쩍이는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대는 정말로 존경심을 품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 분명하다. 반면 소박한 삶은 사람들은 은근히 부러워진다. 자연에서 홀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한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다.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산속에서 어떤 가전제품도 없이 맨몸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들에게는 많은 돈이 없다. 그들에게는 물론 강남의 아파트도 없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도 없다. 그들에게는 명문대에 다니는 자녀들도 없다. 다만 자기 자신과 자연이 있을 뿐이다. 숲속의 산새가 친구요. 사계절 지천으로 핀 들꽃과 들품이 이웃이다. 아침이면 안개가 부드럽게 맨살을 어루어 만져주고 밤이 되면 달빛이 외로운 마음을 토닥인다.
각박한 도시에서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면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소박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탐욕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한결같은 말을 한다. 전 욕심을 버렸습니다. 지금 이 생활이 행복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소박한 삶을 삶으로써 욕심을 버렸고 그러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삶으로 연결된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긍정적인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것이 물건이든 인간관계든 다 그렇다. 자신이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경계하라. 그 일을 계속한다면 분명히 불행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유욕을 불태우기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은 사치가 되고 그러한 사치는 바로 인성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소박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 밥 한 공기에 반찬 두어 가지만 있어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한 달에 돈 100만 원을 벌어도 자신의 삶을 비하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할 만큼 생활이 공고해져도 이 정도로 사는 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소박한 삶의 지름길이다. 소박한 삶을 살게 되면 그리 크게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 그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당장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료들로 인식되게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늘고 사랑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박하게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팽팽한 줄 위에서 그만 내려오는 것이다. 긴장을 풀고 평온한 상태로 들어서는 행위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지. 남들 하는 만큼은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물건들을 사느라 수고스러웠을 것이다. 이젠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때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은 집어치워야 할 시점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인생을 살아라. 그 길은 바로 하루를 살더라도 소박하게 사는 것이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소박한 사람의 삶이다. 네, 이렇게 9번째는 끝났습니다. 9번째 주제는 소박하게 생활할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자동차를 많이 여러 가지 타보고 바꾸고 다시 팔고 사고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저한테 맞지 않는 차도 몰아봤고 여러 가지 좀 저한테 타당하지 않았죠. 하지만 남들이 보는 시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조금 그런 걸 즐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욕심을 좀 버리고 소박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저 또한 더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